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30, 40대였을 때도 남편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섭섭했죠.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을 건사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고 남편은 은퇴하고 삼식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떠나 이제 부부 둘만 남게 되는 50대. 그래서 어느 집은 제2의 신혼이네 하며 웃음소리가 넘쳐나지만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50대 아내는 남편과 살아야 할 앞으로 50년이 막막해집니다. 100세 시대는 50대 아내에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50대 아내들은 남편을 남겨둔 채 집을 나서게 됩니다. 무엇이 50대 아내들을 외도로 이끄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식이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수도 많고 기대 수명이 짧았던 예전 세대라면 자녀 양육이라는 소임을 다하고 몇 년 이내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게도 남편들이 빨리 죽어졌거든요. 남은 아내들은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자녀 수는 적어지면서 50대 부부 대부분은 자녀 독립 이후에 부부만 덩그러니 남게 되죠. 100세 시대. 그런데 문제는 그냥 100세 시대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라는 데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20, 30년도 어떻게 저 인간하고 함께 살았나 싶을 정도로 지겹고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시간을 저 삼식이와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50대 아내들의 절망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부부로서의 섹스는 둘째치고 그것보다도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하는 자체가 죽을 맛입니다. 무슨 얘기만 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매번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50대 아내가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서로 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대화 과정을 즐기는 공감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직장 생활에서 몸에 밴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두 언어를 통하게 해주는 번역기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언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날이 온다 해도 부부간의 이 서로 다른 언어를 통역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내들이 소곤소곤 얘기하려 치면 남편들이 그러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똑바로 얘기해봐. 앞뒤 기승적에 맞춰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쓸데없이. 그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쿠사리를 줍니다. 연령대마다 남녀가 관계를 유지하는 친밀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과 신혼 때 공유했던 사랑이라는 정서적 친밀감이 있었다면 30, 40대는 아무래도 섹스라는 신체적 친밀감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50대 이후 전 연령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동무와 같은 친밀감을 부부 사이에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이것에 굉장히 서툴고 어색해서 아내들을 힘들게 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이제 와서 유난스럽게 그러느냐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보이는 안일한 문제의식과 그러면서도 아내에게 더 집착하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50대 아내가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남편의 심리적 압박입니다. 삼식이가 된 남편은 아이가 된 것처럼 아내에게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거실 소파 붙박이가 된 자신의 곁에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내의 유일한 낙이라 할 수 있는 친구 만나 밥 먹고 얘기하고 그리고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노래 좀 부르고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조차 남편은 타박하기 일쑤입니다. 네가 만나는 그 몹쓸 년들이 다 집에 들어앉아 살림이나 하지 않고 쓸데없이 모여서 허튼 짓거리만 하고 그거 왜 그러냐 그거? 아니 지금 이 나이까지 돼서 밖에 나가 친구 좀 만났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가슴이 턱턱 막히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편의 심리적 억압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죠. 애가 되어버리는 삼식이. 이젠 아내가 무릎에라도 앉혀놓고 젖이라도 물려야 할까봐요. 그러면 좋을까? 50대 아내가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남편의 거친 어투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남편이 뱉는 그 말의 내용보다 어투에 있습니다. 부부간 대화가 짧은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그 짧은 대화 중에 남편이 보이는 아내에게 대한 차가운 감정은 아내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네가 뭘 아냐는 식으로 던지는 멸시적이고 냉소적이고 공격적이기도 한 남편의 어투는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0대 아내들을 외도로 이끄는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화 상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남편과의 대화는 이제 끝입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항상 썩은 남편의 얼굴을 대하는 것조차 진저리가 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50대 이후의 남편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안녕하십니까? 아내분과 하하호호 웃으며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우리 자신의 용도 변경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직장용에서 가정용으로 모두 변경, 용도 변경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죠.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직장용 모드로 세팅을 하고 지내면 아내와의 관계가 원활할 리 없죠.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직장에서 용도 폐기가 될 텐데 여전히 그 이후에도 직장용 모드로 집에서 살면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령대의 부부에겐 동무와 같은 친밀감이 제일입니다. 물론 그런 친밀감을 바탕으로 계속 섹스도 하고요. 맨날 손잡고 쎄쎄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럼 친구, 동무는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동무는 무언가를 함께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서로 간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동무 같은 부부라 하면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과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동무가 된다는 것은 소통과 평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면서 평등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우두머리와 똘마니 관계인 거죠. 학창시절에 싸움 깨나 하는 친구 옆에는 항상 이런 똘마니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똘마니들 더 설쳐. 가만히 보면. 하여간 아내에겐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얘기할 때 눈 맞춰서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남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곁에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오래도록 함께할 아내가 밖에 나가 방황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용도 변경을 확실하게 하자고요. 자, 50대 남편 여러분들의 용도 변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